자,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당대표를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대선 지원 조직 선대위까지 잠정적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어느 후보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어찌됐거나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부터 대통령이 될 후보가 객관적으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예비 후보지만 아직은 민주당 예비 후보에 대한 어떤 내용도 좀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새끼들은, 시작부터 죄송합니다. 저 기레기 새끼들은, 새끼를 뺄 수가 없네? 너 국밥집 차리는 줄 알아, 지금? 욕쟁이 할머니 국밥 하는 줄 알아? 아니, 기레기 다음엔 항상 새끼가 붙어서. 아무튼, 저 새끼들은, 지네 쪽 애들한테는 설설 기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 쪽은 김대중 대통령부터 비롯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도 지금 이재명 대표까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설사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절대 저쪽 지들 사람한테 굽히듯이 굽히는 꼴을, 아니, 난 굽히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눈치 보는 척이라도 아니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꼴을 본 적이 저는 제가 50년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무튼 어제 12시 이후에 이재명 예비 후보의 대선 행보는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제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선관위 자체도 이 기간을 선거 기간 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전당대회가 5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지 확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제 후보로서의 선출이 그때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당내에서 룰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예요. 물론 저쪽 애들이 요구하는 미친 요구처럼 100% 국민경선 이런 건 아니겠죠. 현행대로만 간다고 하더라도 50대 50으로 지금 하게 돼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있어서 외부적인 역선택이나 참여를 생각해서 8대 2 정도로 해야 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확정안은 아니고요. 확정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뀌는 게 뭐냐면 모든 대의원들을 비롯한 권리당원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방향으로 잡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400만 명은 본인이 원하시면 모바일에 접속을 해가지고 후보 선출에 한 표를 구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 하더라도 외부 개입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재선 조직에 대한 조직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확정은 아니고요. 현재 이런 방향으로 끌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 조직, 의원 조직, 원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별도로 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선거 캠프를 누구를 끌어갈 것이냐에 대한 인선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대위원장 윤호중 의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훈식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거의 비명 내치는 수박한테 비명이 아니고 반명이라니까 반명. 이 자리를 맡긴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조직위원장에 김병기 의원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이제 조직위원장의 역할이 사실은 가장 크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선대위 조직과 그 밑에 있는 세부 조직들을 결정 짓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조직위원장인데 김병기 의원 정도는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황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박수영 공보 담당이라든지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은 믿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는 친명계가 아닌 어떤 중립적인 인사를 앞에다 내세우지만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선대위 조직들이 지난번 대선하고는 그러니까 윤석열 20대 당선 대선하고는 전혀 다르게 당과 캠프 조직 안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나가야 되는데 좀 전국적으로 지방의 선거 조직들이 지금 발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123개 이상의 조직들이 이제 발족을 해가지고 출범식을 돌아가면서 막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대표가 여기를 다 내려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지방선거 조직들이 지금 현재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당내 인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또 그 어저께 반나절 이후에 출마 선언이 있고 난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지지선언 단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장악에 공을 들였던 예비역, 그러니까 군 장성 쪽에서 안보 계열 쪽에 소속돼 있는 예비역 군 장성들이 가장 발빠르게 지지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비역 장성만 50명입니다. 이게 장성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별 2개, 3개 달고 또는 한두 개 달았던 장성들 50명이 사실상 지지선언을 했다고 하는 거는 국내 엘리트 그룹들이 이재명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역은 지지선언을 못하니까 공무원의 중립 의무 때문에. 하지만 50개가 아니야. 별 50개가 아니라 50명의 지지선언과 예비역 장성을 포함해 안보 분야 전문가들, 아마도 이제 국정원 출신이거나 아니면 군에서 안보 관련된 일을 담당했던 분 100여 명까지 일단은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고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대선 기간 중에 어느 군의 불순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뭐 제2의 계엄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군부도 이미 돌아섰다. 특히 해병대가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면서 선언을 그렇게 내놨어요. 윤석열 사형시키기 위해서 재조사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꺼내놓으면서 해병사령관 후보였던 조용수 전 사령관이 또한 지지 선언을 하면서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가 이제 예비역이 윤석열 사형을 촉구하는 제일 화가 난 거죠, 사실 해병대가. 해병대는 사실 최해병 순직 사건 이후로 완전히 윤석열한테 등을 돌렸죠. 왜냐하면 당시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의힘 정당의 당원이라고 하는 그 해비역 연대, 그 청년의 목소리조차도 한동훈이 외면을 했거든요. 지금 아마 보실 텐데. 그래놓고 무슨 뭐 천안함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고요. 자, 말씀하신 그 민주 M 포럼, 민주 밀리터리 포럼, 지금 현재 예비역 장성 50여 명이 이름을 올렸고요. 여기에 예비역 영관급 장교 및 국방안보 전문가 총 100여 명이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해병대 사령관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조영수 소장도 민주 M 포럼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여러 단체 개인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의 예비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어저께 반나절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는 더욱더 활성화될 거고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국 지역 조직 안에서 이제 지역 선대위가 발족이 돼서 지난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연대를 통한 선거운동을 펼쳐나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군 출신들이 먼저 지지 선언을 선제적으로 해준 게 어떤 의미를 짓냐면, 다행이다라는 그러니까 정말 상징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군을 동원해서 계엄을 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이라든지 그 내란 세력들에게, 잔당들에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마음은 이재명과 함께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그렇죠. 위한 건데요.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주요 직책을 맡았던 예비역들이 민주당에 다 합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드론 작전 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을 지낸 이보형 예비역 소장도 여기에 민주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캠프는 이른바 이제 잘살이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약간 표절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민생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 대한 어떤 뼈대들을 선언했어요. 아직 정식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 어떤 공약을 하겠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재명 정부, 차기 이재명 정부가 설립된다고 하면, 탄생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주도적인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발산이즘 정책들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큐 형식으로 구성된 영상이 공개가 됐죠.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10분 정도 분량의 내용이 10분 정도 분량 안에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만, 이재명법 잘산이즘 정책을 머니투데이가 정리되는. 얘네들도 약간 돌아선 건가, 슬슬? 김만배 무죄 받았다. 김만배가 최대 주주라고 추정되는 무죄 받았잖아. 김만배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달리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그 다음에 전에 늘 얘기했던 K-엔비디아에 정부가 출자를 해가지고 AI 관련된 사업 진흥을 시키고 그에 대한 수익을 국민과 나누는 방안 아마 실천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 그 공제 범위를 확장해가지고 서민들한테는 공제를, 그리고 이제 고액 상속자들한테는 세금을 매기는 분야, 그리고 30조의 추경, 바이오 생태계, 드론 로봇 장비, 그리고 방위 산업, 그리고 국내 생산 촉진을 통한 제조업 지원까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국내의 내수 경제를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시간 안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너무 유명해져 버렸으니까 여야에서 모두 다 이재명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키워드는 이미 국민들한테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상대 후보가 누가 나올지 그거에 대한 결정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오든지 간에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도 최소 7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무슨 뭐 개헌 논의에 참여를 해라, 무슨 나중에 무슨 개헌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는 정치 논리가 아니라 진짜 민생과 국가 경제 또는 국가 안보를 제대로 잡아놓을 수 있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알려야 되는데, 물론 저쪽에 이제 절대적인 숫자로 따져놓고 보면, 국진당만 해도 뭐 한 18명 정도. 18용. 18용의 잠룡들이,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우리 민주진영 안에도 이제 현재까지는 최소 2명, 김두관과 김동연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을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 반도 못 따라옵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그렇기 아니, 때문에. 저기 18잠룡 애들 다 합쳐봐요. 근데 17잠룡이 될 것 같아요. 원희룡이 응. 포기를 했어요. 왜요? 천수가 잡혀가는 거 보고 천수가 내야도 곧 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에이, 씨발, 지금 돈 쓰기 전에 그냥 알아서 몸살해야겠다. 지금 정훈이가 찍으면 나는 그냥 천수가 불겠구나라는 생각에 원희룡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17령이 됐습니다만, 또 언제 어떤 놈이 거기 보결로 들어와 갖고 저요 하고 나올지 모르죠. 정말 놀랍게 갤럽이나 모든 여론조사 안에서 대부분 5%에서 3% 정도의 비슷한 그 지지율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누가 뽑힐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뽑혀도 그러니까 누가 뽑혀도 상관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누가 뽑혀도 우스운 거지. 솔직히 말해서. 18용이 뭐야?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일 우리가 유리하려고 하면 김건희가 올라오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치면 아마도 저들은 한덕수를 밀려고 하는 어떤 결정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 보여요. 그래서 한덕수가 이제 트럼프랑 통화를 했잖아요. 통화는 28분밖에 안 했는데 기사가 리트윗이 아니에요. 종류가 20만 개 가까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막 뿌리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한덕수한테 대선 나갈 거냐고 물었다부터 시작해서 영어 잘한다 그랬다도 있고 뷰티풀 잉글리시라고 뭐. 또 한덕수는 우리는 절대 중국 편 안 들 거야. 우리는 무조건 트럼프 네 편만 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공식적으로 녹취록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지 말이에요 그냥. 자기 말로 그냥 던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you are so beautiful English. 이거는 좀 you are fire. 이거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beautiful English 뭐 이런 표현을 했을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영어가- 한덕수가 그랬겠지. 나 하버드네. 하버드 하버드 나왔어요. 나왔어요. 라는 얘기를 했겠지. 나 로튼 스쿨 나왔는데 뭐 이런 와튼 스쿨 나왔는데 그러겠지만 우리 밑에 상목이라고 거기 나온 애 있어요.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구나. 걔는 와튼 스쿨이 아니고 아무튼 안철수죠. 안철수가 와튼 스쿨 동문이에요 이랬겠지. 우리 동문 하나 있어요라고 했을지 모르죠.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가 봐 쟤들한테. 그래서 지금 요즘 문재인 대통령 영어 한마디 안 하고도 통역 써가면서 가장 훌륭한 외교를 하셨어요.